this 키워드는 바로 여기인데, 화면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은 실제 사용 예를 먼저 소개를 하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고 그것의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풀네임이라는 프로퍼티, 이건 메소드죠. 펑션을 디파인하고 있는 것. 이 안에 return 값으로 this, 그 다음에 that first name. 자, this는 이 풀네임 펑션 메소드죠. 풀네임이라는 메소드.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owner, 객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볼 텐데, 우선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에 this도 마찬가지고, 이것 thi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속한 first name은 바로 이 부분이죠. John. 그 다음에 그것이 person의 last name. this가 person이기 때문에 last name. 도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실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기본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에 포커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객체, person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person.first name은 John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 풀네임, 이것을 실행시켰을 때 이 펑션이 실행되는 거죠. 이 method. 자, 객체에 속한 method, 풀네임이 실행돼서 결과를 john도라는 텍스트 스트링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this가 이렇게 활용이 된다. 이것을 품고 있는 owner, 객체, person이 되겠어요.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 예를 봤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키워드는 그것이 속한 오브젝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메소드에서는 owner object, owner 객체, 소유하고 있는 객체. 또 혼자서 사용될 때도 있겠는데 그 다음에가 있겠지만 글로벌 오브젝트가 되겠고, 펑션에서는 이것이 this가 글로벌 오브젝트, 그 다음에 펑션에서 만약 그것이 in strict 모드라면은 이것은 undefined가 되겠고, 그에도 뒤에서 설명된 대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서는 그 이벤트를 받은 엘리먼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call이라는 것과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apply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다뤄질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참조로 어떤 오브젝트를 가리키는데, 일단 예를 가지고 예에서 설명하는 것 위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this, 금방 설명했던 거죠. 자,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객체, person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person.first name, person.last name과 같겠죠.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자, this가 혼자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결과를 본 것처럼 x를 이제 출력했더니 x가 this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건 윈도우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자, this는 윈도우 오브젝트 글로벌 객체가 되겠는데, 윈도우 오브젝트가 된다. use strict라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운 이 strict 모드로 사용할 때 자, 이것을 사용하건 안 하건 x는 윈도우 객체가 되겠는데,
이것을 빼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습니다. 펑션에서 이 펑션의 오너가, 소유자가,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설명된 것처럼 this는 글로벌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그것이 디폴트로 바인딩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출력을 해봤더니 리턴 되는 것이 윈도우 오브젝트라고 나왔죠. 출력이. 그 다음에 스트릭트 모드에서는 위에서 이제 스트릭트 모드라고 선언을 use strict라고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은 펑션 내에서 return this 했을 때 앞에서는 윈도우 오브젝트 했지만은 여기서는 undefined로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참조로 undefined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폴트 바인딩을 use strict는 뭐 그런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이거 없을 때, 자, 이것을 없을 때 디폴트로 바인딩 되는 것이 윈도우 오브젝트 했지만 여기서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undefined로 출력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다루겠지만 이것은 이벤트를 받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HTML 엘리먼트 버튼이 되겠어요. 자, 이벤트가 생기는 그곳, 자, 여기서 버튼에서 이렇게, 이게 버튼이죠. 버튼에서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벤트를, 자, 원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 버튼의 스타일의 디스플레이를 넌으로 했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this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실제 사례를 여기서 보도록 하죠. return this. 이 this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개념으로 이것을 my function 메소드를 소유하고 있는 객체 person이 되겠어요. 그래서 출력해보면은 그게 오브젝트다. 이 정도만 출력이 되겠죠. 자, 앞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all과 apply는 많이 쓰는 메소드는 아닌데 여기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 call만, 나중에 펑션에서 챕터부터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펑션이라는 챕터에서 call, apply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 간단히 보기로 하고, 여기서 소개된 내용 call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ll이라는 것을 쓴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서의 this는 여기에 사용됐죠. 이것이 person on에 있는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person, 여기서 이런 형태로 썼을 때 person on 객체에 있는 메소드 full name, 거기서 call이라는 우리가 메소드를 이렇게 썼을 때 person to를, 이것이 person to를 이렇게 참조하고, 그래서 first name은 John이 되겠고 last name이 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른 객체 것을 call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조해서 그 객체의 first name John과 그 다음에 last name 도를 이렇게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his라는 것은 person to를 참조하는데 그것이 이제
퍼슨 1의 메소드 일지라도 이제 풀럼이 퍼슨 1의 메소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을 써서 퍼슨 2의 여기에 first name과 last name을 참조한 것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row 펑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5년에 표준으로 릴리즈된 ECMAScript 6에서 이제 처음 소개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 arrow 펑션은 단지 이런 펑션의 신텍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펑션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소개됐던 그런 뭐 유사한 내용이 되겠는데 펑션 콜 hello를 했을 때 hello world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자, 이것을 arrow 펑션을 써서 또 표현을 단순화시키는 게 앞에 그 내용을 자 이런 식으로 펑션을 없애고 는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고 arrow를 자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는과 이렇게 화살표 arrow를 이렇게 집어넣죠. 자 결과는 똑같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데 처음 보면은 단순한 게 아니고 이상한 표기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앞서 봤던 그 펑션에 대한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펑션이라는 거 없애고 자 만약 더 단순화시키는 것도 보겠어요. 만약 이렇게 중괄호도 없애버렸죠. 자 hello world라는 그 안에 스테이트먼트가 이거 하나 있을 때 리턴해서 리턴하고 중괄호 이런 부분도 같이 없애버렸는데 굉장히 단순화됐죠. 자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표현법이다. 그렇게 arrow 펑션은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 괄호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함수라면은 펑션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또 단순화시켜서 arrow 펑션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이 가로 속에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받은 파라미터를 여기에서 concatenation에서 출력해주는 애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arrow 펑션에 대해서 쓰기 별로 그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써왔던 그 펑션 C에서 다른 언어에서 쓴 것처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2015년에 릴리스된 표준 ECMAScript 6부터 그것이 이제 많은 브라우저들에서 2016년 늦어도 2017년 전까지는 이렇게 전부 다 구현이 된 그런 예가 되겠는데 거기서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his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쭉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이벤트 리스너라는 이런 함수 메소드가 있는데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로드가 됐을 때 onClick 이벤트 같은 onload, 로드가 됐을 때를 이제 그 이벤트를 듣고 있다가 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내용들을 한번 쭉 실제 소스 코드에서 보면은, 자, 이것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고,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설명하려는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어요. this. 이 this 키워드는, 어디서, 어떻게 그 펑션이 콜 됐냐에 따라서 다른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리턴 값으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그 내용은, 이게, onload라는 이벤트 발생했을 때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로드가 됐을 때 hello라는 펑션을 콜해라. 이 hello는 여기 있죠. hello라는 펑션.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불려져 왔을 때, 처음 불려져 왔죠.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막 불려져 와서 이게 써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this의 결과값이 이제 여기에 데모 이 속에 출력이 된 것이 오브젝트 윈도우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이 부분, 자, 버튼이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이벤트가 이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클릭했을 때, 헬로우가 또 콜 되는 거예요. 헬로우가 콜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 조금 더 길게 이쪽을 보면은, 오브젝트 HTML 버튼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때는 버튼을 클릭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오브젝트 HTML 버튼 엘리먼트죠. HTML 버튼 엘리먼트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그 오브젝트가 이 this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출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하려는 거 정리하면은 this 키워드는 어디서 그것을 콜했냐에 따라서 다른 오브젝트를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래서 this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예를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row에서 this는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arrow 함수에서요, this는. 여러분들 이 부분은 arrow 함수에서 this는 그냥 참조로만 나누면 되겠어요. 그냥 결과만 보고 다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처럼 또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계속 오브젝트 윈도우죠. 앞에서는 이제 버튼, 앞에서처럼 한다면 버튼 오브젝트가 이게 this였는데, 자, 그래서 이건 arrow 펑션이죠. 그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 arrow 함수 내에서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그것을 그 함수를 소유하고 있는 객체를 나타낸다. this는 누가 그것을 콜하든지 이 hello라는 걸 누가 콜하든지 상관없이 앞에서는 이제 그것을 버튼에서 우리가 버튼 눌렀을 때 콜하는 거였다면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하고 상관없이 그냥 항시 이렇게 윈도우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this는 이것을 소유한 것이 윈도우 오브젝트니까 이 hello라는 함수를, 이건 arrow 펑션이죠. 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이건 클래스는 뒤에 또 클래스가 따로 섹션이 따로 있지만 여기 이 챕터에서 소개하는 정도로 그냥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이크마스크립트 2015 그러니까 이크마스크립트 6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를 처음으로 소개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템플레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의 템플레이트.
어떤 그 붕어빵을 찍어내는 붕어빵 틀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붕어빵 그 자체는 객체가 되겠는데 그 찍어내는 그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 그게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신텍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메소드 생성자 함수죠. 이거 constructor. 자, 클래스 name, constructor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신텍스가 되겠어요. 자, constructor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그 부분이 name과 EL. 자, name과 EL. 이렇게 this.name에 assign하고 this.ea에 assign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고, 이 클래스는 여기 설명한 것처럼 오브젝트는 아니고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틀, 붕어빵 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템플레이트다. 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그러면은 그 붕어빵 틀을 이용해서 붕어빵을 직접 만드는 그 마이카1은 붕어빵으로 생각하면 돼요. 붕어빵, 두 번째 붕어빵. 이런 식으로. 자, 카라는 템플레이트.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파라미터로 이름과 네임과 이해를 넣어줬을 때 새로운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이렇게 마이카라는 객체에 속한 네임, 포드, 이거, 파라미터로 패싱된 거, EL, 2014년 이걸 이렇게 콘캐티네이션에서 캐릭터 스트링으로 출력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constructor method. 그 다음에 클래스 앞에 넣어주고, 그 뒤에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다른 메소드들도 넣고 싶은 만큼 쭉 메소드를 이렇게 나열해서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메소드를 사용한 예를 보면은 여기에 그 AG를 이용해서 출력한 실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보면은, 자, age, 마이카 age 하면 이걸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리턴 되는 값이 지금 연도, 오늘 연도,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2014년 D.2가 2014년이 되니까 2021 빼기 2014에서 7년이 된 차다.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제 에이지 속에 값을, 이해라는 값을 파라미터로 패싱해서 출력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2열은 이 값이죠. 이것을 직접 넣어서 결과는 앞에서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지원은 2015년에 이제 릴리즈된 표준인데, 이제 브라우저가 구현해서 실제 완벽하게 버그 없이 지원하는 그 시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브라우저의 버전이 40, 크롬 같은 경우는 49로 2016년 3월에 이제 릴리즈됐기 때문에 비교적 5년 전이니까 최근에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은 이크마스크립트 5하고 이거 이제 이크마스크립트 6 2015년에 릴리즈된, 그러니까 브라우저들이 여기 보면 2016년까지는 다 이제 풀로 구현하게 됐으니까 그걸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것은 이제 최근의 것들인데
그냥 참고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자바스크립트 제이슨이라는 게 있는데, 제이슨은 무엇의 약자인가? 제이슨은 이제 어떤 노테이션이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노테이션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예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신텍스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레이인데, 이게 어레이죠, 여기서. employee라는 이름의 어레이인데, 그 안에 이제 오브젝트가 각각의 한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각각 엘리먼트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것에 대한 예를 계속 이렇게 볼 텐데, 자, 제이슨의 신텍스 룰을 보면은, 데이터는 이제 name, value, pair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콤마로 분리되고, 이제 그 중괄호를 쓰고, 어레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스퀘어 브래킷을 쓰고, 대괄호. 오브젝트는 이제 중괄호를 쓰고,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name, value pair 두 개 다 이렇게 다운표로, 더블 다운표로 이렇게 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싱글 코트는 안 되고 더블 코트로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는 이렇게, 제이슨 오브젝트죠. 제이슨 오브젝트는 이렇게 안에 더블 다운표로 이렇게 싼 name, value, pair, value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콜론으로 분리하고, 다른 것들과는 이렇게 컴마로 분리하고, 그래서 여러 name, value, pair을 이 안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제이슨 어레이는, 자, 이렇게, 어레이는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엘리먼트로서 이렇게. 두 번째 엘리먼트. 각각이 다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오브젝트는 이렇게 더블 코트로 싼 네이밍과 밸류, 페어를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중괄호로 묶어서 이제 그것들이 전체 대괄호로 묶은 이게 어레이니까 어레이명 앞에 써주고, 이게 신텍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제이슨으로 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를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제 브라우저가 그걸 화면에 보여주고자 할 때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위한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빌트인 펑션이 제이슨에 속한 parse라는 메소드 펑션이 되겠는데, 빌트인 펑션, 이것은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된 것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해 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가져왔다고 가정하고, 이게 제이슨 텍스트죠. 그리고 텍스트고, 이건 전체가 이제 밖에가 싱글 코트로 돼 있죠. 안에가 이제 우리가 더블 코트를 써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에는 싱글 코트는 안 되고 밖에를 싱글 코트로 써줘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원이니까 두 번째 이거죠. 이것에 이제 그 객체, 제이슨 텍스트 이 객체를 파싱해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한 것이 오브젝트가 되겠죠. 오브젝트의 employees라는 두 번째 이거죠.
그래서 first name이 이제 애나가 되겠죠. 애나. 그 다음에 last name은 스미스가 되겠고, 그걸 출력한 결과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더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이슨 튜토리얼을 봐도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챕터로 가서. 자,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디버깅은 이제 꼭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더라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항시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러를 최대한도로 빨리 잡는 것, 그게 디버깅이 되겠어요. 자, 디버깅을 위해서는 우리가 디버깅 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좋은데 그 툴을 이용하면은 최대한도로 빨리 잡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는 우리가 브라우저에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제 원하면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실제 실습을 해보겠지만, 펑션 키 있죠? 펑션 F12라는 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도구 더보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디버깅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디버깅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툴을 이용해도 되겠어요. 우선 이 부분은 닫고, 자, 먼저 이 순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console.log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중간 결과를 이제 출력해 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프로시저대로 원하는 이제 중간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건지를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버그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console.log 이 부분은 여기 화면에는 이제 안 나왔죠. run 시켜도 여기는 안 나와. 이 부분은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크롬이라든가 파이어폭스, 거기서 이제 F12라는 그 펑션 키를 눌렀을 때 볼 수 있는, 자, F12를 눌러서 보이는 디버깅 툴을 이용해서 거기서 콘솔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콘솔을 실렉트 하면은 우리가 디버거 메뉴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이것을 한번 복사를 해서, 자, 복사를 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아주 단순화된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여기다 페이스트해서 이것을 파일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래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테스트.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HTML 문서이기 때문에 HTML로 바꿔줘서 저장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을 액세스하기 쉽게 바탕화면에다가, 자,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 테스트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다시 이걸로 바꿔서 써주면은, 자, 테스트라는 게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HTML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콘으로 기본 브라우저가 크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클릭. 자, 클릭하면은 이 결과가 나오죠. 자, 디버깅을 액티베이트를 하는데 크롬이라든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에서는 F12를 쓰고 그 다음에 콘솔을 눌러라.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F12를 한번 펑션 F12 클릭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금방 봤던 그 내용이 있죠. 자, 이 부분이죠. 자, console.log. 자, 여기서 실제 콘솔에서 화면에
보여주는 내용이 이것이 되겠어요. A가 5고 B가 6일 때 두 개를 더한 것을 console.log 하면 C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 출력하면 10일이 되겠죠. 10일. 10일이 출력된 게 금방 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검사를 누르고 검사를 눌러도 여러분들이 F12 키를 누른 것처럼 똑같이 10일 콘솔 이게 콘솔이죠. 콘솔 여기서 10일 출력 A 플러스 B 결과를 12일을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test.html의 13번째 라인에서 결과가 10일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금방 봤던 그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걸 그대로 다시 똑같이 똑같은 파일, HTML 파일이죠. 그것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테스트 HTML 이 부분을 새로 그걸로 쓰고 런을 시켜보면은 런 스타트 디버깅을 디버깅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디버깅 하면은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를 선택을 크롬을 하면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과를 그 다음에 디버그 콘솔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10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console.log 결과를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없다면 아까처럼 F12 키를 눌러서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편하면은 여기서 이제 디버깅을 하는 게 더 이제 낫겠죠.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더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디버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된 내용을 쭉 계속 따라가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우리가 디버거를 썼을 때 이렇게 멈추는 것, 스톱하는 것을 프로그램이 쭉 진행돼서 전체가 실행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중간에 결과를 파악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 스톱을 해서 그 결과, 중간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해서 쭉 전체를 이렇게 확인해 가는 게 디버깅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디버거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위주로 먼저 보면은 자 디버거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죠 이게 그 사이에 디버거라는 키워드를 써서 여기에서 이제 스톱하게 하고 싶다. 그 뒤에 게 실행이 안 되고 그러면 디버거라는 것을 쓰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디버거라고 사용하는 이 부분을 실제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 건지 브레이크 포인트로 이용되는 건데 이걸 복사해서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그 내용을 여기다가 써서 자, 여기다 새로 써보죠.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런의 스타트 디버깅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브라우저 여기 크롬을 선택을 하면은 자, 이 부분이 디버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겠어요. 디버거. 여러분들이 디버거라는 걸 또 그 전에 또 이렇게 쓴다면은 디버거. 나중에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런을
restart debugging.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디버거 제일 처음 여기서 스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을 이제 이게 continue인데, continue를 했을 때, 그 다음에서 또 스톱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결과는, 이 출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75라는 게 아직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계속 continue를 하면은, 끝까지 가서 이제 실행이 되고, 75라는 출력,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력한 부분이, 화면에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버거는 브레이크 포인트로 사용된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많은 브라우저들이 디버깅 툴을 제공하고 있고,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자, 그래서 그 F12, 이 펑션키 12번, 그리고 콘솔을 실렉트 하면은 이게 디버깅 할 수 있는 게 간단하나마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복잡한 기능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면 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서, 자,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가이드가 되겠어요. 스타일 가이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은 코딩하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컨벤션은 어떤 큰 대회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컨벤션이 되겠죠. 프로그래밍의 어떤 규칙.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코드의 어떤 가독성, 리더빌리티라든가 또 AS 메인테넌스 하는 것들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에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비록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설명된 내용일지라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이 되겠어요. 자, variable name은 주로 이제 카멜, 이제 낙타죠. 낙타가 이제 일봉 낙타, 이게 혹이 하나인 게 있고 혹이 두 개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혹이 하나인 낙타를 이야기하는 게, 혹이 하나다 하는 것은 그 불쑥 튀어나온 그 혹을 대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카멜 케이스, camel case 1. 이제 이런 것은 이제 variable 이름이라든가 펑션 네임으로 사용할 때 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것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레터로 아니고 다른 뭐 달러 사인도 되고 뭐 언더스코어도 되는데, 언더바 그런 라인도 이렇게 레터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쭉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에서 더 리더빌리티라든가 유지보수하는 데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좌우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어주는 게 더 좋겠다. 이것은 꼭 따르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하는 데는 뭐 영향은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이렇게 집어넣는 것. 그 다음에 다음 줄에서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스페이스를 넣어주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꼭 이렇게 안 지키더라도 뭐 프로그램 실행에는 뭐 지장은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variable 이렇게 declare 하는 거, person이라는 객체 declare 하는 거, 맨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value에 대한 declare, 이것도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펑션은 이렇게 쭉 declare하고 맨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중괄호 괄호를 넣어주고, 괄호로 닫고, 시작해서 닫고, 그 다음에 if else 문은 이렇게, 오브젝트는 이렇게, 오브젝트 객체 선언할 때 이렇게 한 줄씩 써도 되고, 중괄호로 닫고 세미콜론으로, 자, 이렇게 한 줄에 다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오는 거지만 라인 길이가 80자 이내로 가급적 하고 그 길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 분리를 하면 된다. 이름을 정할 때 어떤 이제 규약이라든가 규칙 이런 걸 따르면 좋겠다. 참조로 해서
쭉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입 속성은 이제 스크립트하고 타입 뭐 이런 건 안 넣어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HTML 엘리먼트 액세스 할 때 자, 이렇게 아이디 명이 틀릴 때 이게 이제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이디 이름 정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겠어요. 자, 파일 확장자명은 .html, HTML도 물론 되지만 그 다음에 .css, .jso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가급적이면은 소문자로. 자, 아파치하고 유닉스는 대소문자로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웹서버 다른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IIS 웹서버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대소문자 구별을 않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나중에 아파치라든가 유닉스로 이렇게 옮겼을 때 여기서는 대소문자로 구별하니까 여기서는 대소문자로 구별 않고 막 섞어서 쓰다가 이쪽 가면은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웹서버라든가 또 이렇게 OS 유닉스 서버 이쪽으로 옮길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룰을 정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일 네임은 이렇게 소문자로. 금방 이런 것들은 성능에는 크게 미치지는 않는데, 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독성, 리더빌리티라든가 유지 보수에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실제 좋은 사례들인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피해야 될 예가 되겠는데, new라는 키워드 앞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할 때 이제 equal을 3개 써서 타입까지 비교하는 것, 2개만 비교하면은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evaluation이라는 이런 펑션, 빌트인 펑션인데 이건 가급적이면 쓰는 걸 피해라. 글로벌 베리어블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것들이죠. 그 글로벌 베리어블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펑션도 마찬가지. 그것이 이제 다른 스크립트에 의해서 이제 오버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로컬 베리어블을 선언해서 이렇게 베리어블 키워드를 써서 또는 렛 키워드를 써서 해라. 그 다음에 디클레어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위에 깔끔하게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들은 위에다 놓고 해라. 비록 호이스트가 있어서 위로 올릴지라도 그런 기능을 믿지 말고 그냥 보기가 쉽게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즈 할 게 있으면 선언하고 그 이후에 이니셜 하지 말고 선언과 동시에 이니셜라이즈 또 해야 될 게 있다면 그때 바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넘버라든가 스트링 불리한 오브젝트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애인데 new라는 키워드 써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건 이제 프로그램 실행 속도라든가 어떤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대신 자, 왼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써라. 그 다음에 자동 타입이 이제 데이터 타입이 변환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이렇게 타입 변환이 쉽게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이제 헬로로 값을 어사인하면 x는 이제 캐릭터 스트링이 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x에다가 5를 어사인하면 이건 바로 데이터 타입이 이제 변경되는 거죠. 넘버로. 자, 여기서 이제 타입을 각각을 보면은 여기서 타입 x는 이제 넘버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이제 콘캐티네이션에서 스트링으로 되고, 이것도 스트링이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는 뭐 concatenation은 없으니까 넘버 7으로 변환을 해서 넘버 타입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아닌 것들을 빼기 했을 때, 빼기는 숫자를 빼기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것은 이제 결과가 not 넘버가 되겠다. 자, 비교할 때 두 개만 하면 값만 비교하는데 세 개까지 하면 값뿐만 아니라 타입도 비교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릭트한 비교가 좋겠다. 그래서 value하고 타입을.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비교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리한 값을 보면은, 늘 아무것도 없는 empty string 있죠. 이건 이제 제로로, 변환을 해서 두 개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true로 결과가 나오고, 자, 이것이 1이, 캐릭터 스트링 1이지만, 캐릭터 1이지만 이것도 1 숫자로 변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은, 좀 혼동된 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걸 이용해서 if 조건문의 어떤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인 비교 또는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불리한 값을 이용한다 했을 때 정확히 알고 써야겠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면 이게 혼돈될 일 없죠. 틀린 것은 이제 다 펄스가 되겠죠. 이렇게. 자, 다른 것들은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의 맨 뒤에는, 이제 앞에도 물론 올려도 되겠지만, 디폴트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션은 비록 우리가 앞에 쓰진 않았지만, 이건 이제 뭐라도 되겠어요. 이걸 쓰는 건 이제 가급적 피해라. 그 다음에 공통적인 이제 실수들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variable x를 0으로 이제 assign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x가 0하고 10하고 같냐. 0하고 10하고가 당연히 틀리니까, false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눈을, equal을 빼먹고, 불리안에서, x는 10인지 true냐 false냐를 따지는 건데, x가 0이고 10인데 여기는 assign해서 여기서 값을 따지기 때문에 이건 어떤 불리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x는 10.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불리한 값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0이 됐기 때문에 10은 0이 아니니까 그건 true가 되겠죠. 그런데 원하는 게 이거였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x하고 10을 비교한 거죠. x하고 10이 틀리기 때문에 불리한 값은 이제 false가 되겠죠. 자, 그래서 눈을 두 번 써야 될 것을 equal 두 번 써야 될 거 한 번 써가지고 하는 실수들,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if 이 안에서는 항시 어떤 comparison 또는 논리 연산자 이런 거 쓸 때 그 불리한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compare가 아니죠. 이건 assign이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는 x가 10이고 y가 그 캐릭터 10인데 그 비교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제 변환을 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걸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틀리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타입까지 비교를 철저하게 해야 이제 두 개가 캐릭터 10과 캐릭터 스트링 10과 뉴메릭 넘버 10은 틀리기 때문에 그걸 펄스로 나오게 하는 결과를 우리가 원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자, 3개 컴패리전 할 때 3개 이퀄을 써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 케이스는 이게 스트릭트한 컴패리전을 쓰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정상이 되는데 x가 10이죠. 숫자 10을. 자, 이 부분을 잘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이 숫자 10하고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자, 그 뒤에 예를 보면은, 여기는 숫자 10이고 여기는 캐릭터 10이죠. 이렇게 그 혼동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면은 이건 엉터리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이렇게 이제 얼러트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비교는 스트릭트하게 컴패리전 한다. 10과 10을 비교할 때 똑같은 건지 이퀄 3개를 갖고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위치 문에서는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이죠.
자, 스위치문은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그냥 쭉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플러스는 항시 이렇게 콘캐티네이션도 그걸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더하기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양쪽 좌우에 있는 오퍼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쭉 콘캐티네이션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이런 길라고 간주하고 그것을 분리했을 때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백슬래시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겠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if문 뒤에다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이걸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이 이 코드 블록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리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게 이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게 그건데, 자, 이 부분. 베어리어블과 파워가 분리되어 있는데, 베어리어블 혼자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파워 뒤에 따라오는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겠죠. 이것까지 봐가지고. 자,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과 파워 55를 곱해서 550이 나왔죠. 정상적인 거예요. 이건 마치 이것을 설사 실수로라든가 이렇게 띄워놓더라도 베어리어블 혼자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것까지 이제 인터프리팅 할 때 찾아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을 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리턴도 그러느냐? 자, 여기 리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베어리어블처럼 띄어서 이제 스페이스를 여기서 그 다음 줄로 이제 이렇게 보낸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스페이스 하고 이렇게 바로 한 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이죠. 550. 그런데 베어리어블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베어리어블과 틀린 게 리턴은 혼자 이 자체로서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턴 아무것도 리턴 않고 끝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리턴 이건 이제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은 이렇게 undefined가 되겠어요. 리턴되는 값이 여기 없기 때문에. 자, 리턴은 이렇게 띄었으면 안 되겠다. 마치 그것은 금방 설명한 것처럼 띄었으면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되기 때문에. 자, 베어리어블은 이게 뒤에 있는 것까지 찾아서 인터프리팅을 하는데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리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혼자 이걸로도 이제 완전하기 때문에 끝낸다. 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자바스크립트의 어레이는 넘버 인덱싱만 가능한 거예요. 네임으로 된 인덱싱은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임으로 된 이렇게 정상인데, 네임으로 된 인덱스 이렇게가 되면은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건 이제 오브젝트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오브젝트에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기다 쓰면은 네임으로 이렇게 액세스 어사인 한 거죠. 이게 안 된다. 이것은 이제 person이라는 것은 이렇게 랭스가 0이고 person 제로는 undefined. 이건 이제 잘못된 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맨 뒤에 콤마 있는 거 뭐 이런 거 잘못된 거고. 자, 조심해야 될 부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 마이 오브젝트라는 것이 디파인 된지 안 된지 먼저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널 값인지 체크를 이렇게 할 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디파인 됐느냐 안 됐느냐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널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자,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퍼포먼스, 성능과 연관된 건데, 가급적이면은, 루프에서 이렇게 어레이 객체의 랭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어서, 걸리는 시간이 있죠.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라면은 여기서 어떤 변수를 할당해서, 그것이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만 액세스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돔 액세스는, 금방 이것을 액세스하는 게, 돔 액세스, 돔 액세스, 이런 거, 금방 그런 것을 액세스하는 것처럼,
DOM 액세스가 되겠어요. DOM이라는 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인데 HTML 태그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HTML 엘리먼트. 그걸 액세스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문에서 뭐 계속 액세스하는 거라든가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반복해서 뒤에 쓸 것 같으면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할당한 다음에 어사인한 다음에 쓰는 게 좋겠다. 자, DOM 사이즈는 줄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베리어블들은 이렇게 줄이는 게 좋겠다. 이걸 플레임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걸 또 이렇게 어사인 하는데 이건 그렇지 말고 그냥 바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자바스크립트 로딩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로딩할 때 이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뒤로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HTML 도큐멘트니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인 걸 가지고 화면에다가 먼저 렌더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뭐 보여주는 건 아니죠. 아직 다이나믹 어떤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다 화면에 나타난 다음에 어떤 액션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따로 앞에 화면 다 HTML과 관련된 CSS 관련된 걸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실행돼서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유트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거 키워드는 뭐 안 배워서 뭐 또 신경 쓸 거 없겠지만 이런 건 안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참고로 자바스크립트 에어거죠. 에어거는 이제 참고로 한번 쭉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변수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펑션명이라든가 이런 그런데 이제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에어거들은 쭉 참조해보고. 자, 이 부분 쭉 참조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이벤트 핸들러 이미 정해진 이름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알고 또 사용해야 되겠고, 이때는 이벤트 핸들러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다른 것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버전, 이제 이게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해도 될 부분인데, 자바스크립트 버전, 그 다음에 이 부분 2015 에크마스크립트 6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애니얼리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을 생략하고 히스토리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나온 부분들이죠. 이크마스크립트 5에서 처음 소개된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이건 참조로 쭉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물론 안 들어간 내용도 있지만, 자, 배운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이 챕터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그냥 보겠어요. 자바스크립트 버전업이 이렇게 쭉 뒤에 히스토리에서도 나오겠지만 97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2009년 이크마스크립트 5,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트릭트 모드라든가 제이슨 서포트, 스트링, 트림 뭐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표준으로 채택이 돼서 릴리즈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2015에서 렛이라든가 콘스트 이 부분도 나중에 배웠는데 array find index 이 부분도 여기에 추가된 거가 되겠어요. 그 이후로 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서, 그 다음이 이제 2009년에 리리즈된 이크마스크립트 5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제 예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개별적으로 참조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크마스크립트 6, 2015년에 리리즈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앞에서 배운 내용 위주로 이런 것들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보고 오늘 이번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크마스크립트 2016 그 이후 것들 쭉 하는 것은 생략하고, 자, 히스토리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크마스크립트가 브렌덴에 의해서 1995년에 발명됐고, 95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2009년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 이 부분 이크마스크립트 5, 그 다음에 이크마스크립트 6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른 부분 이제 참조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풀로 이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다 구현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쭉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이크마스크립트 5는 언제 2009년에 표준이 릴리즈 됐는데 그 3, 4년 걸렸죠. 이게 전체 다른 브라우저에서 채택될 때까지. 자, 이크마스크립트 6는 좀 빨리 2015년에 표준이 릴리즈 됐는데 대부분 2016년, 늦어도 2017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표준으로 채택돼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